우리 언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사진 찍고 성명서 내고 플래카드 걸고 이런 정치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싫어하는 그런 정치의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을 할 때는 이 사업부서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법사위도 그렇고 기재위원장을 잠깐 했지만 기재위원장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국토부 승부를 가게 되니까 이건 사업을 다루는 사업입니다. 제가 첫 번째 보도자료를 낸 날 책상 두드리고 그랬는데 저는 그 당시에 멘붕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침에 가서 받아봤는데 이 사업이 수백 개의 사업이 있어요. 국토부가 하는 철도 사업이라든가 교육도 사업이라든가 속지도 사업이라든가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이라든가 거기에서 전북은 없어요. 그래서 전북이 왜 없지? 청에서 봤는데 전북뿐만 아니라 14개의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우유하고 비슷한 강원도나 제주도는 없을까? 또 찾아봤더니 강원도고 제주도는 또 다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적당히 싸우고 뒤에서 내가 한 사업 몇 개 달성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민원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의 현실이나 이것은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뭐 구체적으로 우리 국토교통부 사업도 그렇지만 저는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라북도가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 중 하나가 저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거. 저는 뭐 고속도로 하나 내는 거, 도로 하나 내는 것보다 신성장 동력을 잘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사업이 방향을 잘 잡아서 잘 가고 있구나 라고 마음의 한편에 위안을 받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는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산업단지 현장 과정은 누락되어 있고 2차 전지도 마치 이 서해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2차 전지의 첨단 산업이 우리 새만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예고를 체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서해안에 하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는 사실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에 그치는 거고 이걸 바로 사용해서 가까운 우리 새만금이나 이곳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아마 그걸 전부 선을 만들어 끌어가서 용인이나 평택에 다 끌고 와서 여기는 단지 전력을 생산하는 정도 효과지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메가시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메가시티는 아마 엄청난 폭발적으로 저는 다가올 겁니다. 이 메가시티가 조성되지 않는 곳에 대관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라북도가 피해를 받듯이 저는 그보다 엄청나게 크게 차별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부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정되어 있지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최초로 하는 데는 아마 어마어마한 이득들과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다들 불편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을 왜 얘기하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하에서는 앞으로 3년이 남았더라고요. 더 처절하게 우리 전라북도가 더 어렵게 갈 거다. 그리고 국토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도 그렇게 갈 거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차별받는다. 전국이 홀대받느냐. 이렇게 하고 끝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럼 간단하죠. 야, 우리 책임이 아니야. 이건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전국을 홀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 전라북도와 기초단체들이나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군단체 회부위장에서 말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보다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집중해야 되는 좋겠다 하는 표현을 순화해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거냐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다 변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싸움에서 끝납니다. 좀 기분이 안 좋지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전라북도도 변화하고 시군단체도 변화합니다. 근데 전북이나 시군단체가 가져오는 사업들을 가져오면 다 제가 16년 전에 받았던 내용과 지금의 내용이 하등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트렌드가 변하고 바뀌는데 저희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탓하고 거기를 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좀 변화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좀 덜 소유되고 그럴 수 있는 길에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언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왔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를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하면 내 입으로 한 얘기 책임져야 할 텐데 내 성격상. 그런데 이걸 숨겨놓으면 그냥 적당히 하고 물러나가면 돼요. 그냥 몇 번 떠들고 나면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말하기 싫은 불편한 얘기를 해야만이 우리 전라북도가 진일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방자치 단체라든가 다른 정치인들한테도 좀 더 물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각자 해당 상임위는 거기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면 좀 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냥 다 쉬쉬쉬 합니다. 저는 사실은 곧 예산 정국이 다가올 텐데 아마 최악의 실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의 총액은 늘습니다. 왜? 국가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이 다 늘어납니다. 노인수당 늘어나지, 아동수당 늘어나지 다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액이 아니라 그 내용과 실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을 할 때는 내용이 아니라 총액만 따집니다. 이번 성공했네. 그냥 깎였네. 잘못했네.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미래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토교토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제가 받는 그 감으로는 내년 사업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토부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집어넣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5개년 계획. 계획 속에 수립되지 않으면 고속도로든 지방도든 한단위들은 조성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업무 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내년도 저는 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만이
저희 정치, 뭐 도시사, 시장분들이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진 찍고 밥 먹고 웃고 그렇게 가서는 도시사업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그런 것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 없이 또 중원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비 오는 날 금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와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몇 분 질의응답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말고요. 예.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가요? 진행되고 있나? 메일로 하지? 메일로 다 뒤에 보면 그 메일로 다 보냈습니다. 예. 이 44개 지역 중 36개가 추진 중이고 내용을 한번 쭉 봐주시고요. 뭐 신규 사업도 뭐 46건이고 19.8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총 사업비 5억 원 미만입니다. 하나는 1억 3천만 원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 4억짜리입니다. 이거 장난하는 거죠. 이건 뭐 어디 저기 우주지난 장수도 군비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들어갔다라고 사실 이렇게 합니다. 6건 중에 3건은 총 사업비 5억짜리 미만이니까 나머지는 뭐 반반도 다른 의원님들 받은 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 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화라도 주신 분은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전체 의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제를 걸어주셨고 뭐 다른 분들은 속성은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혀 내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간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배우는 수준이었고 다른 민생 토론회에서 말을 했던 뭐 예산이든 뭐 새로운 법안이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지사가 얘기를 했던 전북현안 4가지조차도 답변을 아예 하지를 않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뭐 정보를 접근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마 이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뭐 꼼짝꼼짝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대구 쪽에 아마 어마어마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나 하나는 또 더 소유지게 해야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과 전북이 하나는 엄청 혜택을 받는 곳, 하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이 우리 전라도가 아니겠냐. 똑같이 하남이라고 하지만 광주 전남은 쉽게 못 건듭니다. 건들면 가만히 안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순진한 전라도는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라도 만만한 것이 있는 거죠. 홍보가 됩니다. 정치인이 조업을 지키는 결거나 기사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들 얘기를 하면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 불편해 여깁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기사와 뜨기에 다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해주세요. 아니 그건 말씀 안 드리는 거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건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써요. 뭐 저는 기재위원장도 하고 애결이 간사도 하고 또 사무총장도 하고 우리 사무총장에서 수많은 자치단체 그렇죠. 14개 시군 도를 대비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을 두고 지금 14개 시군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시는 그 뉘앙스가 와 닿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남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10분이시잖아요. 엊그제 상신행위 사건이 이성윤 최고위원, 현역 의원 유일하게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도 우리 정치권에 단합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탁까지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좀 연계해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를 하는 것은 바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성윤 의원은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 최고위원이나 대표는 본인의 노력 여부도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문제가 항상 단합해야 잘 된다 라는 인식들을 많이 언론인들이 가지시고 또 그게 보도되어지는데 저는 그 단합하라는 얘기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더 좁히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현안이 생기면 모두 다 단두대 앞에 적읍니다. 다 똑같은 놈이야 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늘 다 모르겠어. 똑같은 놈이다. 전부 n분의 A의 책임을 지웁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는 나쁜 결과예요. 그것이 결국 내가 특별히 잘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못할 필요도 없고 같이 깨지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가 예전부터 초등 때부터 계속 국회의원 책임 실명제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분명히 잘하는 정치인들은 잘한다고 하고 그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사람을 떼어줘야 하는 거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물어야 하는데 항상 언론여러분께서 단합해라 뭐라는 이유로 똥똥으로도 딱 때려서 뭉쳐서 잡습니다. 그것이 저는 사실은 더 합니다. 그리고 사안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10명이 나서야 할 사안이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상임위원이 1명이 나설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단도로 싸울 때도 장도 갖고 싸우고 장도로 싸울 때도 장도로 싸우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전라북도는 이렇게 표현하면 못하지만 전부 모으는 뉴스가 너무 많고 사진 찍는 뉴스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곧 개별 사람들이 있으면 개별 의원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부탁하고 노력해야지 다 때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때리면 저부터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안 오면 어른 여러분께서 누구 참석하고 누구 안 왔네 그거 까니까 요거도 먹기 있으니 가야겠다 라고 하지 거기서 보고받은 내용 제 관심 있는 사업 몇 개를 체크하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러면 뭐 지방자치라든가 방역단체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 더 발로 뛰어난 거죠. 똑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 여러분들 한 20명 모아놓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해. 똑같은지만 한 분 딱 모시다가 가고 부탁하고 그러면 내가 배우받는 것처럼 배우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훨씬 더 마음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섭외는 문정부가 바뀔 것 같지 않다. 예.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자료에는 문정부 정책 기조과에 된다. 싸울 수 있게 힘을 좀 모아달라. 결과적으로 또 정치권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하거든요. 저는 스탠스는 딱 합니다. 저도 적당히 싸우다가 뒤에서 밥 먹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몇 개 따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전면으로 싸워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업을 안 해도 틀리면 안 돼요. 역할을 좀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전면에 싸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싸워서 목소리를 키우고 싸워주고 대신 방역단체장이나 기술단체장들은 뒤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싸움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뒤에서 나눠진 역할을 좀 나눠줘야 합니다. 이거 싸우면서 또 받고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목소리만 싸우지 그러면 지역구 사업 하나 해결하려고 저랬네?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의 홀대라든가 이거 전면으로 좀 싸우고 다시랑 더 노력해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좀 언급된 대통령만 대통령 민생 토론회 안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저는 짧게 그 요약보고만 봤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 거기에 한번 총평이라고 할까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사실은 쇼 하실 거죠. 내가 민생에 관심이 있고 당신들 지역에 소유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런데 속마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국의 몫을 챙기는 것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잘못하고 역대 정부나 우리 민주당 정부도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그 정부에서는 차별을 받지 않았죠. 우대받지 못했지만 차별을 받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 기조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것들은 그래서 아마 공모사업들을 쉽게 전라북도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응모하면 따기 어려울 겁니다. 뭐 예전에 제가 현역할 때는 이게 뭐 예를 들어 5개 시를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균형적으로 좀 배려를 했어요. 아직 더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일전에 이쪽은 뭐 노골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쪽에 막 하스라고 이것저것 안 따지라고 지금 그런 기조는 앞으로 좀 계속되지 않을까. 물어보겠습니다. 전중에 이만원이던데요. 신규 사업이 6건에 19.8억 원인데 6건. 도나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국토부에서 그 액수나 이런 걸 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신청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모든 것을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신청 자체의 건수를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국토부의 사업이 반영돼서 예산이 실려 있는 사업이 6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대부분의 사업은 아까 5억짜리, 3억짜리 공모사업 몇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큰 사업들은 신청해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철도 뭐 이번에 4차 끝나서 4차에 하나도 못 들어갔죠. 5차 철도 계획 사업이 있고 뭐 5개년 고속도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 몇 개년 국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편입이 돼야만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고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자체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은 단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6건밖에 안 되고 19.6억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내년의 문제고 그 다음의 문제고 계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 때문에 더 큰 위기의식이 느낍니다. 매번 한다고 하면 이번은 적지만 내년에 좀 더 따면 되지. 그렇지만 내년에 딸래야 딸 사업이 없는 거죠. 이미 그 기본적인 계획 자체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구조가 다릅니다. 국토부 사업은 다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6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30쪽짜리 30페이지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업들 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전북에 소속된 16개의 시군 단체는 단 한 줄도 안 나온다. 유일하게 한 줄 들어가 있는 것이 새만금공항입니다. 새만금공항도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뭐 할 정도 예정이다. 이 정도 한 줄 딱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 국토 균형 발전에 목숨 걸겠다고 평가 내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아니 저는 뭐 국회의원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입 밖에 더 있죠. 떠들어야죠. 저는 하여튼 앞으로 상임위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를 할 때는 장관하고 계속 맞짱 뜨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가 그제 철도시설공단을 할 때 이게 시간표 편성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했지만 저는 국토부 좀 기본적으로는 뭔 사업을 의원이 해라라고 하면 지역구 사업을 하는데 큰 틀로 국가 균형발전 사업을 맞춰라고 하니 우리는 전라북도는 소유되고 있고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을 맞춰라 똑같이 대우하라 라고만 해서 똑같이 대우를 받아도 전라북도는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왜? 국가 균형발전 지역에서 굉장히 소유되고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뭐 그 역할을 담당해야죠. 저희가 작년에 새만금 전거리 예산 경험에 당연히 좋지만 스타일을 맞춰야 한다는 게 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맞춰서 예를 들으시는지 바랄까요? 국토부 사업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을 거고요. 아까
아까 신성능력 능력과 관련된 사업수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자면 에너지 파트를 보자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원전 중심으로